새를 보러 와요 새 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 보라 함께 새를 봐요 새 보라 새 보라. 안녕하세요. 새를 보는 라디오 새보라입니다. 저는 혜연. 저는 도리입니다. 이번 화부터는 저희가 루미님의 하차로 인해서 둘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루미님의 행복을 기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얼마 전 최근 나타난 슈퍼스타? 그쵸.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진짜 일반인들도 알더라고요. 초록색 존재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녹색 비둘기입니다. 저번 겨울에 울산 대공원에서 녹색 비둘기가 발견됐는데 원래 우리나라에 잘 오지 않는 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핫 이슈가 됐었는데 오늘 그 새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도리 씨께서 녹색 비둘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럼 녹색 비둘기가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생겼길래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녹색 비둘기의 영어 이름이 화이트 벨리드 그린 피존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길다. 배가 하얗다는 거죠. 벨리가 이제 배니까. 그리고 그린도 들어가 있어서 이름에 엄청 다양한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비둘기를 안 좋아하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녹색 비둘기를 보면은 그래도 비둘기에 대한 호감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에 어머 비둘기가 이렇게 귀여운 줄 몰랐어요 이러는 분들이 많아서 메론맛 비둘기예요. 뭐 비둘기 인식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집 비둘기의 인식 개선은 없는 건데 집 비둘기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녹색 비둘기가 그냥 비둘기 전체에 대한 인식 개선. 녹색 비둘기가 워낙 색깔이 진하고 좀 심플한 느낌이라서 설명하기 쉬운 새 중에 하나인데요. 또 수컷과 암컷의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선 수컷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딱 보면은 녹색이에요. 몸 곳곳이 좀 다양한 녹색으로, 다양한 버전의 녹색으로 부드럽게 이어져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녹색의 결이 달라요? 약간 연한 부분도 있고 약간 진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취자분들이 비둘기의 몸 형태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몸 형태를 상상해 주시고 이제 녹색 바탕을 이렇게 잘 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머리와 가슴 쪽은 노란색이랑 초록색이 섞인 컬러인데요. 그 귤이 있기 전 컬러 아시죠? 약간 주황빛이 살짝 도는데 초록색인 딱 그 색깔이에요. 그래서 녹색 비둘기 몸 앞쪽이 딱 그런 컬러고 배까지 이 색깔이 이어지고 이름답게 하얀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은하게 좀 밝은 배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진에서 하얀 배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수컷의 날개 부분이 아주 포인트인데요. 날개 덮깃이 보라색, 갈색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은 보라색 같기도 하고 어떤 사진은 갈색 같은데 이제 사진 찍는 분이 그 날개 덮깃 보정을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사진 보면 어머 이렇게나 보라색이 하는데 뭔가 영상을 보면은 또 보라색이긴 한데 사진처럼 막 그렇게 진한 보라색은 아니에요. 다들 보정을 거기에 집중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날개 덮깃의 끝쪽은 진한 녹색이라서 약간 녹색이었다가 보라색, 갈색이었다가 또 진한 녹색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암컷은 다른 거는 날개 덮깃이 거의 유일하게 다릅니다. 날개 덮깃이 초록색이에요. 암컷은. 보라색 같은 건 아예 없는 건가요? 네, 보라색은 없고. 그럼 초록색. 전체적으로 초록이네. 거기는 진짜 녹색 비둘기는 완전 초록. 암컷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플한 녹색 비둘기의 생김새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울산에 온 거는 수컷 2마리였죠? 아, 2마리였어요? 네. 그래서 둘 다 날개가 보랏빛 날개를 가진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녹색 비둘기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렇게 핫 이슈가 되는 종이라면 원래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일본. 그렇죠. 너무 쉬운 수긍 아니에요? 일본?
대만, 베트남, 중국 아. 동남부에 사는데 아니 우리나라만 쏙 뺏고 사는데? 네, 섬에 주로 살기 때문에 아. 그 서식지가 그렇게 약간 넓어도 네. 조금 섬을 선호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응. 그래서 대륙에서 사실 발견이 드뭅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울산에 방문한 게 굉장히 기적 드문 같은 일? 일이었다. 대륙 방문이란 점에서.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제주도, 독도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어요. 제주도에서는 많이 봤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울산대공원은 땅이니까 이게 이례적인 일이었던 거죠. 네. 이제 보면은 주로 숲에서 높은 나무에서 열매랑 씨앗을 먹어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은 나무에 앉아있고 그러잖아요. 울산에서도. 특히 겨울에는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먹기도 합니다. 도토리가 약간 작지 않잖아요. 비둘기 입을 생각하면 비둘기 입이 진짜 작은데 그 큰 도토리를 입에 물고 있다가 한 입에 꿀꺽 삼켜? 그런 영상이 많거든요. 이번 울산 대공원에서 찍힌 영상도 그 도토리 먹는 그 모습이 진짜 그 도토리를 앙 이렇게 물고 있는 사진이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 도토리를 입에 물면은 되게 그걸 가로로 물면은 부리보다 약간 네. 너비가 더 있게 되거든요. 그럼 되게 볼이 빵빵하게 도토리를 먹는 느낌? 볼이 빵빵해지지 않던데? 그냥 부리에 입이 가득 빵빵? 찬 가득 찬 도토리를 보는 느낌.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큰 거를 먹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전 했어요. 녹색 비둘기가 가진 특이한 점은 번식기에 있는 특징인데요. 네. 번식기에 이렇게 겨울에는 사실 높은 나무에서 지금 잘 먹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번식기에는 바다로 가서 바닷물을 마십니다. 사실 그냥 근처에 바다가 있는 게 아니라 바다로 가서 바닷물을 한가운데는 아니에요. 한가운데까지 안 가요? 네. 갈매기처럼 먼 길을 떠나진 않는 거. 능동적으로 가서 마신다는 거죠. 해변 같은 데 그냥 가요? 공원에 있는 물을 마셔도 되는데 그쵸, 해변인 거죠. 근데 애가 애초에 섬에 살았으니까 그 이유가 바닷물 마시기 용이한 어떤 위치에 있는 건 거죠. 번식기인 여름부터 가을에 해변으로 이동을 해서 바닷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네. 번식은 주로 어디서 할까요? 시베리아? 비슷한데 주로 일본 북쪽에서 합니다. 홋카이도? 정확히 어떤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일본 북쪽의 바닷가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사실 바다에 비둘기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선 낯선 풍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가면은 아무도 없잖아. 아니 그 비둘기는. 그렇죠. 갈매기 집비둘기도 없어 심지어. 그치. 바다니까. 아니 집비둘기 약간 해변에서 뭐 먹을 수는 있다.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 녹색 비둘기는 그 시즌에 맞춰서 바다를 가면은 되게 많은 개체들이 떼지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영상들이 있어요. 원래 비둘기들이 원래 떼지어서 날잖아요, 동시에. 네. 그런 것처럼 바닷가 주변을 딱 우리 동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돌 있는 그런 바닷가? 그런 데를 이렇게 뱅뱅 돌다가 돌에 앉아서 물을 마시는 거죠. 고개를 물에 박고. 근데 사실 생각하면은 바닷물을 마시는 게 되게 아는 애? 안 좋잖아요. 안 좋아? 왜 그 사람이 바다에서 살아남기 그런 거를 보면 만화책. 약간 사람 한정 아니야? 아니 근데 바닷물에 적응할 수 있는 종은 바다에 사는 종밖에 없단 말이죠. 아, 그래요? 사실은. 얘도 바다에 사는 애 아니에요? 근데 굳이 바닷물을 왜 마시냐 이런 거는 그냥 물 마시면 되는데 그냥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식물도 바닷가에 있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소금물 밖에 없으니까 그걸 먹는 건데 얘는 그냥 날아서 그냥 공원에 있는 물 이런 거 사실 마시면 되는데 맞아,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 굳이 바닷물을 마시면 염분이 몸속으로 들어와요. 근데 거기 바다에서 살아남기에서도 보면은 염분이 있는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결국 물을 계속 마시고 싶어지게 돼서 아 진짜? 짜니까 물을 계속 목이 더 말라지는 거지. 점점 더. 그래서 그걸 계속 마시다 결국 염분이 너무 많아져서 되게 안 좋아지는. 누구? 사람이. 아 그치, 사람은 안 되지. 근데 이 녹색 비둘기도 소금물 먹고 싶어하는 비둘기. 그 있는 거 아니야?
갈매기도 바닷물을 먹진 않아요. 왜 마시는 거야? 바닷물 마시는 거는 진짜 특이한 형질이에요. 굳이 나서서 바닷물 마신다? 딴물 있는데?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바닷물 마시는 게 왜 바닷물 마시지? 이게 굉장히 핫 이슈야? 이슈였죠. 어디서요? 이런 학계에서 왜 이 비둘기가 바닷물 마실까? 근데 왜 마시는지 정확하게 안 알려졌고 모르지 그 친구들 그냥 추정하기로는 뭐 나트륨 같은 미네랄을 섭취를 해서 번식기에 그런 영양소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 염분이 강한 그걸 마신다? 그게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는 득에 비해 손실이 너무 커요. 그냥 미네랄 워터 이런 거 생각하면 물에도 기본 미네랄이 있잖아요. 근데 엄청 과량의 미네랄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얘가 어디 다른 데서 영양소를 못 얻나? 약간 그렇지 않은 이상 이런 걸 마시는 형질이 왜 진화했는지 모르겠네. 섬에 있어서 아니면 물이 귀했나? 그래서 바닷물을 마심으로써 약간 적응? 근데 웃긴 게 겨울에는 바닷물을 안 마셔요. 얼어서? 아니 안 아니요, 먹잖아. 그냥 안 먹고 싶어. 여름에만 먹는 거야. 번식용이에요. 진짜 번식용. 더 아닐 텐데. 아, 수분은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면 겨울에는 안 마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말라서 마시는 거면은 겨울에도 근데 진짜 마셔야 번식-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용이 하려고 마시는 거긴 한가 번식용으로 보다. 바닷물을 마신다? 이게 진짜. 그러면 사실 겨울에 안 마시는 거는 엄청 잘 적응한 게 아니라 바닷물에 그냥 참고 마시는 느낌이잖아요. 그치. 그 한 시즌만 먹는다는 거는 내가 염분이 좀 있어도 그걸 참고 미네랄을 그러니까. 섭취하기 위해서 영양소랑 연관돼 있을 것 같긴 하다. 어쨌든. 그냥 그 애를 정도 낳아야 추정이 되니까. 있습니다. 응. 근데 뭐 누구? 인터뷰를 해도 모를 것 같아요. 녹색 비둘기? 네. 본인도 몰라. 그냥 진화해서 가고 내려. 싶어서 그러니까 선조님이 갔어. 드시라고 했어. 이거 조상님이 마시라고 선생님이 했어요. 심지어 말한 것도 아니지. 그렇지. 말했을지 아니면 DNA 에 DNA일지 가입되지. 약간 모르는. 말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름, 가을에는 바다 위에 있거나 해안 바위 위에 앉은 상태로 주로 관찰이 맞아. 됩니다. 그래서 울산대공원 사진이 조금 독특하고 다른 사진들을 보면은 다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그런 겨울에 사진이었어요. 보면은 나무에 앉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내가 본 사진들은 다 바위 위여서 그게 약간 친구- 특이한 거기서 대기한 맞아. 거지. 그래서 번식기 사람들이 더 열심히 시즌에 찍은 노려서. 거지. 근데 도토리 먹는 사진이 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 사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있어요, 여러분. 운 좋게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번식기에 그 약간 쇠 네. 탐지기? 네. 왜 그 보물 탐지할 때 쓰는 쇠 금속 탐지기에서 탐지기? 금속 쇠 탐지기. 탐지기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런 소리를 내요. 오와오 이런 소리. 금속 탐지 같은 소리. 번식기에. 그게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소리가 독특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게 너무 귀여워요. 음. 이번에 울산대공원에 녹색 비둘기가 왔을 때 정말 유명해졌거든요. 맞아, 막 언론에도 나오고. 그 사진을 봤을 때 정말 예쁘잖아요, 사실. 맞아, 유튜브에서 완전 엄청 천상계- 인기 많았어. 왜냐면 아예 모르는 새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아는 비둘기인데 지금 색깔만 완전 천상계 색깔처럼 사람들한테 비둘기인 자연의 건 안 중요하고 정령처럼 약간 색깔이 그냥 예쁘다로 다들 주목을 했던 것 같아. 이미지 세신은 없었다? 다들 비둘기인지도 모를 것 같아, 솔직히. 에이. 아니야.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전 이게 되게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탐조를 위해 방문하는 게 아니라 새 사진 사진만을 찍으려고. 위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 새를 찍는 게 아니라 새를 찍는 그 행위에만 내가 집중해서 새를 보다가 그냥 간직하려고 한 장 이 찍어야지가 순간을 아니라 마음에 남겨야지 이렇게 근데? 찍는 게 아니라 나는 녹색 비둘기를 보러 울산으로 출동. 그냥 주객 전도인 거예요. 그 맞아. 사진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찍으면 그 대상 완전히 그 녹색 비둘기가 대상이 돼버리고 어떤 생명체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번 울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른 유명한 새들와도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녹색 비둘기는 유명해져서 이런 것까지 좀 뉴스에 나온 것 같아. 사람들의 맞아. 태도 같은 게. 사실 다른 어, 케이스도 많죠. 많죠. 뭐. 비일비재하죠 뭐. 그래서 가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나는 모습을 찍으려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거기서. 맞아. 고함을 질러가지고 애가 당연히 놀라잖아요. 이상한 사람이 그치. 와가지고 소리 지르는데 안 놀라는 사람이 그리고 어딨어. 약간 안 놀랄 여기 새가 얼마나 어딨어. 힘들게 진짜 밖에서 원래 힘들게 오던 에너지- 데도 아니에요. 에너지 지쳐서 온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다들 길 잃은 새를 진짜 열심히 찍으러 가시는데 더 모순적인 건 정말 길 잃은 새들은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안 그래도 지쳤는데 응. 계속 누가 날 쳐다보고 그러니까, 포식자가 나를 막 모르는 못생긴 사람이 나를 막 쳐다보고 못생긴 사람 새 기준 다 못생겼어 우리는. 그리고 뭐 나무까지 이렇게 던져가 나무까지 자르고 맞아. 자른 사람도 있고 사진 잘 찍으려고. 근데 이런 일이 진짜 흔하거든요. 특히 번식기 나무 자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많아요. 예전 케이스에서. 그러니까 둥지 같은 거는 일부러 새들이 안 보이는 곳에 하잖아요. 당연히 소중한 둥지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둥지의 새끼 사진을 찍고 싶다고 그 앞에 나무 자르는 거는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귀한 새니까 그만큼 어떤 귀하게 여겨야 보존 되는데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걸 그냥 사진용으로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새를. 그치. 그 애가 소모되고 있는데 맞아요. 막 앉아있는 나무 둥치를 막 발로 차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애를 가관이었어요. 날리고 그래서 그게 한 번 날 때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일이 그래. 그리고 걔는 지금 24시간 동안 그걸 당하고 있는 건데 진짜 이상한 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와도 물론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뭐라 해야지? 근데 막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듣고 녹색 약간 비둘기가 양가적인 왔다는 감정이? 나 녹색 비둘기를 만날 수 있겠다라는 탐조인으로서 그런 감정은 있는데 동시에 뭐 근데 길이 된 새에 대한 동정 같은 건 없죠. 뭐 길을 잃을 수도 있지 뭐 새들이. 그치 그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 그렇게 왔을 때 우리가 맞아. 걔를 대하는 방식이 전에 그 뿌로반새 왔을 때도 약간 사진 찍으러 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도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올리실 때 내가 나뭇가지 던진 사람이면은 그럼 표시 좀 해주세요. 블로그에 사진 올리면서 제가 녹색 비둘기를 찍기 위해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뭐 나뭇가지 이렇게, 던져서 찍은 써주세요. 사진이에요. 촬영하게. 이렇게 신고하네요, 써주시면 제가. 그럼 사진 불매하도록 사진 안 블로그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런 행동이 되게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조금 맞아요. 이게 슬픈 사진 일인 것 취미랑 탐조가 어쨌든 맞아. 겹친다고 해야 되나? 탐조에서 교집합? 약간 확장해서 사진사가 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으시던 분들이 새도 찍으면서 약간 맞아. 그냥 뭐, 그러니까 일몰 사진을 찍으러 가듯이 내가 1월 1일에 동해 일몰 사진 찍으러 가듯이 일몰이 아니라 일출 사진 찍으러 가듯이 동해 일몰 찍으면 안 돼요. 일출 사진 찍듯이 그냥 새 사진 찍는데 이제 그치. 동호회 안에서 희귀한 새가 나타났대. 그럼 내가 얼마나 사진을 잘 찍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새 사진을 찍는 이유는 새가 1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생물을 찍는 거잖아. 사람 찍을 때도 우리 신경 써서 찍잖아. 사람 좋은 표정 지으라고 소리 지르지 않잖아. 사람 놀라게 사진. 놀라 표정을 지으라고 고함 지르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진짜 날려서 찍는 사람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일반인이어도 그래, 막 그리고- 그냥 오리들 호수에 어. 흰병검등어리 이렇게 있으면 막 박수 쳐서 쫓아내고 그러면 나르면 그걸 어. 찍으려고 애들이 어. 단체로 날았을 때. 그 사진이 맞아. 뭐라고. 그리고 새소리 내는 사람도 많잖아. 그 새소리 틀어가지고 근데 그 유인하고. 나중에 그 사진을 봤을 때 어. 약간 죄책감이 들 것 같은데 저라면. 죄책감이 안 드니까 안 그런 짓을 드니까 하는 그러겠죠. 거죠. 뭐. 아 내가 이때 흰병검등어리를 날렸었지. 이래서 좋은 찍은 추억이지 뭐. 사진이었지.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날려서 좋은 사진이 나왔지라고 생각하실 거야.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되면 진짜 창피할 것 같아요. 진짜 창피해야 되세요. 그럴 기회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맞아. 그래서 새보라를 듣는 분들은 새사진을 뭐 찍는 걸 반대하는 거 아니고 그냥 새사진 찍을 때 애들의 생명체로서 애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자연스러운 방향에서 찍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은밀한 사진도 그 맥락이 있는 거니까 맞아. 아 이 새가 이렇게 숨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찍었다라는 맞아. 그런 형질까지도 계속 숨어 있는 특징이잖아. 건 어쩔 수 없. 정말 숨어 있는데 내가 그걸 억지로 끌고 그치. 나와서 찍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섭리에 맞게
그런 찍으시면 될 사진도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이 있으면 어. 그게 진짜 웃긴 사진이거든요. 막 나뭇가지 얼굴 가려지고 이런 게 진짜. 그리고 위치 노출 같은 것도 뭐 결국은 다르마랑 알겠지만 내가 노출이라도 한 번 덜 하면은 그래도 그쵸. 도움이 될 거예요. 접근성이 새들한테. 그럼 조금 더 새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로 우리 모두 약속했죠? 했죠? 그럼 이렇게 녹색 비둘기 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남겨주시고 녹색 비둘기를 보신 분이 있다면 후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메일로 보내주셔도 돼요. 메일. 답장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화에도 새 보러 새를 보러 와요 새 보라 같이 새를